말씀드린 대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후반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정치학 박사이신 아산정책연구소의 김지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추도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에 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참석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찾아뵙겠다 이 얘기인데요. 또 아까 그 앞서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 같은 거, 그리고 새로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부활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2009년도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그 대국민 메시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첫 취임사에서 소통을 얘기했고, 두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사에서는 계승과 통화, 노무현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광주정신. 이번에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를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못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여기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기성 기자. 이때가 민주당 경선 때 같은데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부산 영남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얘기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요. 아까 보신 인터뷰는, 말씀하는 건 그때 부산권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셈이 됐죠. 그 약속을 지키고 다시 8주기 여기 왔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500만 표 이상으로 2위를 따돌리고 됐으니까 굉장히 좀 큰 성공이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를 잇는 9년 만에 또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8주기를 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여느 때하고 굉장히 다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는 곳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대통령을 촬영하는 장면이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뭐 초등학생들이 뭐 스마트폰을 사진 같이 찍고 사인도 받고 그랬었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죠. 임광희 기자, 그리고 오늘 8주기 추도식,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사실상 상당히 그동안은 침통한 분위기, 이런 모습들 많이 엿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아요. 전혀 완전히 이제 작년 다르고 오늘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 이맘때 저 현장을 갔었는데 저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일단 인파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늘 많은 인파들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만 해도 지금 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국회의장이 벌써 3명이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은 대부분이었고요. 다른 당들도 거의 다 왔습니다. 당 대표격인 사람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대신하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원내대표. 나머지 정당에서는 다 지도부가 왔고요. 왔고요. 그리고 연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 즈음에서 오는 인원들도 수만 명이 와가지고 지난번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성 기자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전에는 어떤 비장함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번에는 좀 편안한 표정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수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었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정말 뭐라 그럴까 결기라든가 비장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편안하고 숙제를 해결한 듯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보시면은 임광기 기자 얘기했지만은 정 관계에서 뭐 대거 왔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예년엔 보통 5천 명이 이제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참석자들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뭐 고인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약간의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지금 대통령 얼굴도 보이고 옆에 다 보이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번 8주기 추도식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도사는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장남 권호 씨가 보이는데요. 장남 권호 씨가 오늘 추도식의 마지막 순서로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유족을 대표해서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권호 씨의 인사말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지만 개인적인 해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가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이 역사의 도구로서 하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신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가로질러 결국은 역사의 흐름에 새로운 물꼬를 트신 것인지 저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네, 권호 씨 인사말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차분하고 또 약간 농담 비슷하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준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인의 약간 개인사, 농담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해석하셨지만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추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예전같이, 조금은 위축은 돼 있으면서 또 약간 결기는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편하게 고인의 이제 뭐 생이라든지 이런 걸 기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추도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물론 이제 마지막 말씀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경제 안보 전부 다 잘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말인즉슨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꼭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 다짐을 한 번 더 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은 그런 추도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준 박사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예전 추도식에서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그래서 또 뭐 물병도 날라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는 뭐 오늘 추도식은 정말 전혀 다른 분위기 같습니다. 재작년이죠. 김무성 대표가 왔을 때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뭐 전혀 다르고 지금 아까 권호 씨 얘기가 상당히 여유가 있잖아요. 아버님을 추도하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 신의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승리한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진짜 저렇게 말은 합니다만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었고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공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묘하게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여러 장면들이. 그래서 오늘 저 추도식이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있었던 게 지지난주 바로 오늘이었어요. 딱 그 14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2년 전 추도식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오늘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인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연결식 때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 대한 분노와 정의를 향한 열정은 6월 항쟁의 민주투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온 님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함께 헌화를 하겠습니다.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임광희 기자, 지금 영상의 좀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장면이죠. 저때가 자기가 모셨던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 상주였단 말이에요. 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주 역할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저렇게 왔을 때 백원우 의원이 달려들어서 어디에서 헌화하느냐 말해가지고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를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백원우 의원이 나중에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임으로써 장례는 진정이 되었다 그랬는데 단순히 동네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한순간의 치욕과 비교했을 때 평생 동반자였던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흉에게 고개를 숙이는 문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저 때 만약에 지금 문 대통령이 같이 흥분을 했었다면 저 장례식장이 엉망진창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지자들은 기분이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길게 보면은 그게 결코 성공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저 때 굉장히 침착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각인이 됐고 그 후에도 저게 단순히 저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니까 절대 흥분하지 않고 대단히 침착하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의 문 대통령이 있게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네, 지금 저 장면 다시 보니까요. 연결식 장면이고 백원우 의원이 현직 의원이었던 시절이죠. 2009년이면. 네.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저렇게 현직 국회의원을 상당히 거세게 잡고 끌어내고 있는데 최 교수님들 저 장면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2009년도 기억납니다. 저 부분을 보면서 그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 아니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게 사실이었고 사법적으로
백운의 저런 모습들을 경원이 어떻게 저렇게 격렬하게 제지를 하는지 그런 점이 이해가 안 갔다는 생각이 좀 납니다. 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2002년 대선 직전에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연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 저희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목 어떤 자리에서 연설했는지 한번 보시죠. 김준 박사님,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관계인지 저 연설만으로도 그렇죠.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정을 넘어서서 어떤 서로 존경하는 관계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이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당시에 동업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이제 판사 임용은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못됐지만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그때 어떻게 보면 적당히 세속적으로 그리고 뭐 그러니까는 약간 좀 그런 부끄러운 관행, 뭐 법적인 부끄러운 관행과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업을 하면서부터는 부끄러워서 그걸 그만두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좀 친구로서뿐이 아니라 존경을 했었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또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적당히, 그러니까 안락하게, 적당히 도와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치열한 모습이 늘 나를 각성을 시켰다. 그래서 나야말로 운명이다 하면서 굉장히 슬프면서도 굉장히 또 와닿는 대목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당신은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왠지 가슴도 아프고 좀 짜릿하더라고요. 예, 지금 김준 박사가 얘기했는데 지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 함께했던 장면 사진도 나오고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으로 일할 때 그때 모습도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책 제목처럼 운명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운명이라는 말을 두 사람 다 자서전에 보면 운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6살 차이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지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친구 같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두 사람이 굉장히 닮은 듯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성격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은 성격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말도 달변이고 눌변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데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것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도에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둘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만날 때부터가 그게 운명으로 만나서 같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정치 지향적인 성격이나 자기 본인의 포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계에 뛰어들게 되고, 또 다시 물러나게, 또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의 대통령에 가기까지도 전부 운명처럼 이렇게 얽혀서 온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정말 두 사람은 운명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나오는 사진 가운데 맨 처음에 나왔던 흑백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 흑백 사진 보니까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아마도 민주화운동 당시인데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 날짜를 보니까 1987년 4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두 사람은 부산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에 나섰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저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은 저 자리에 참석했던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게 지금 포갑의 사슬을 끊고 민주화로 통일을, 저게 바로 87년도에 60민주대항례 바로 직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해 구차개헌이 있었고 이랬던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운명 말씀하셨는데 정말 친구가 저기 서 있는 바로 저 두 사람, 저렇게 한 분은 대통령하고 나중에 또 15년 후에 대통령하는 이런 일이 과연 누가 아무리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운명이고 숙명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이야기를 않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운명이라는 말 빼고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명연설로 꼽히는 부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굴종의 역사,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두 도시 이야기, 여기서도 이 연설이 핵심 주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지난 2001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연설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 연설을 저는 새천년 민주당 경선 취재하는 동안 여러 차례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연설이었어요. 저는 이 연설을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수업 시간에 꼭 틀어줍니다. 한 번도 제가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까? 직접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왜냐면 저가 지금을 봐도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같은 거 학생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얘기니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만 55세 때 얘기예요. 46년생이니까. 근데 지금 봐도 그렇고 그 당시 제가 매 학기 틀어줍니다만 저런 어떤 그 인식이 깔려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 사회에 어떤 불의를 끊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든지, 그 당시 소수 세력으로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당내에서 그런 걸 뚫고 이제 올라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저걸 보면서 항상 노 대통령 정말 달변인 그 거에 그치지 않고 그런 생각이 항상 인식이 체화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르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달변이고 아주 격정적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혀 연설의 스타일이 다른데
전달이 있어서 상당히 흡수력이 있는 그러한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화려한 언변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 연설문에 담겼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 아직도 기억이 돼 있고 각인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은 이런저런 검증 또 상대방의 공세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대 회피하거나 숨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곤 했습니다. 승부사적 기질이 돋보인다. 그래서 그런 평가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연설입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연설 현장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김준 박사님 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저 당시에 외국에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다운 전공법이었죠. 그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다고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던 기억이 좀 나고 그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의 어떤 굴곡 이런 걸 또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집안에 뭐 월북을 했다든지 이런 일,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일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대변이 되면서 우리 한국사가 그런 분단이라든지 뭐 북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서로 미워하며 살아갔느냐 뭐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울림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아내를 버려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 후보 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그 대목 기억에 남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발언 여러 차례 했는데요. 특히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쟁점이 됐을 당시에 전직 국방장관 등을 비롯한 역대 군 수뇌부가 반대하는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는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심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2006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저 당시 SBS 8시 뉴스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상당히 여러 꼭지로 그 자세하게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임관 기자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점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면 돌파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화법을 하다 보면 반대 측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지금 저런 것들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전에 미국 가서 내가 굽신굽신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야 대통령이 어떻게 우방인 미국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 권위주의,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원조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주의를 청산한 첫 번째 대통령이죠. 그 전에 문민 대통령이라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문민화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권위주의를 벗어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권위주의를 청산하면서 우리
정치에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투에서도 저렇게 직접적인,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다 보니까 지나치다 보면은 또 공격을 받고 그랬던 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의 좌절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는 참여정부는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퇴임한 이후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범한 촌부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퇴임한 직후부터 8년 전 서거할 때까지 봉화에서의 1년여 시간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 줘. 맞을까봐. 치는 폼이 아닙니다. 아니라요. 많이 올리라고. 내가 물에도 물에 다 가져라. 이제 백다 내가 한번 안에다. 괜찮은가? 치는 폼은 안 맞고. 하나 생긴 하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다 팔아, 저기다 팔아. 아무도 저거는 한다니까. 농사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안 어려운 일이 없죠. 그래도 정치보다는 수. 예. 한번 네 분에게 공통 요리 여쭤볼까요? 저 장면 중에 어느 장면 기억나십니까? 저는 저기 안 나온 장면인데요. 손녀다를 이렇게 자전거. 자전거에 이렇게 태우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어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그래서 달라 그러는데 안 주고 손녀딸이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정말 저희 행복해 제작진이 보였어요. 이거 찾으려고 했는데 네.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 이기성 기자는요? 네. 아니, 일단 저희 보면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밀짚모저하고 자전거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오리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친환경 농법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를 풀어가지고 또 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소탈한 그런 면이 너무 이렇게 묻어나서 다시 그 시절의 생각이 좀 소록소록 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한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마지막 변론 장면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가슴에 묻고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적인 관계. 이 속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국민 각자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추도직에서 낭독된 운명이라는 추모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거기서도 보이십니까? 산산조각난 당신의 운명을 넘겨받아 치열한 희망으로 바꿔온 뜨거운 순간에 발자국들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운명으로 인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우리의 운명. 고통스러운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우리 역사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대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재, 당신의 좌절, 이제 우리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 당신이 추구하던 의롭고 따뜻하고 외로운 가치, 그 이상을, 그 너머의 별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 꿈을 세상에서 겁하게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당신의 아리고 아프고 짧은 운명 때문에 많은 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보이십니까?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우리들이 이겼습니다.